예,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슈퍼볼 2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4시에 이 강동서가 있고요. 7시 50분에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난주에는 이 평화방송이 있었는데, 평화방송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주변의 보수 진영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의 사냥개를 보수가 데려와서 국민에게 사기쳐서 대통령 만들어 놓은 이 사기극의 한계가 온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를 오래 속일 수 있고 다수를 잠시 속여도 다수를 오래 속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문재인의 지령받고 보수를 초토화시킨 문재인의 사냥개를 보수 대통령으로 위장해서 국민에게 내놨으니, 이준석 표현대로 보면은 개고기를 양고기라고 속여 팔았으니 똑바로 될 리가 있겠냐는 거며, 똑바로 안 됐을 때 보수가 이 윤석열과 목숨 걸고 한번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놈 한 놈이라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윤석열 만세 찬양하고 있는 보수 변절자 놈들 치고 윤석열과 함께 나는 무덤까지 들어가겠다, 그런 놈 한 놈도 없잖아, 이 자식들아. 그런데 무슨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겠냐, 그런 상황인데. 그 사기극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도 이 보수 떨거지 변절자들과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보수들은 지가 문재인의 권력을 빌어서 칼로 쳤을 때 엎드려 빌고 쓰러진 놈들인데, 보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원래 자기의 포지션인,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은 좌에 더 가까운 인물이거든. 물론 머릿속에 좌파든 우파든 이념이 없죠. 오직 출세와 권력밖에 모르는 놈이지만 둘 중에 하나 따지면 좌에 가까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밑에서 일을 했지. 자기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문재인 밑에서 보수를 200명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이 인요한하고 김한길 내세워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 보수를 이제 마지막 피를 빨아먹고 끝장을 내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이 했던 하나의 조치는 박근혜를 잡아놓는 거였습니다. 나름 윤석열은 지난 박정희 추도식을 이용해서 박근혜를 잡아놓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요한 데리고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 지난 12.6 이 윤석열 박근혜의 이 쇼에 대해서 저는 참 분개를 하고 분노를 하고, 이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인간에 대해서는. 난 그런 판단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쇼가 그러면은 성공했고 이 쇼가 이어질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똑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근혜, 윤석열 이 둘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둘에게,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라는 게, 박근혜가 윤석열을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뇌물죄 누명 씌워서 45년 구형한 놈을 좋아하겠냐고. 윤석열은 또 박근혜 어떻게 보겠냐? 멍청하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그런 정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지도 알지, 윤석열도. 지도 조작수한 거를. 근데 조작수했는데도 지가 권력을 잡으니까 박근혜는 꼼짝도 못해. 한마디로 권력 해바라기구나, 얘는 권력으로 찍으면 끝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둘이. 그럼 이 관계가 얼마나 가겠냐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을 해도요,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사이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비즈니스 가는 사이는 나중에 이 장기로 가냐, 이런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구단이나 코칭 스태프와의 인적 관계를 중시 여기는 게, 돈 좀 적게 받더라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기의 이 스타일을 이해해주는 그 구단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프로라 해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준 대로 가는 게 아니듯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이 서로 다 서로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이들끼리 국민 앞에서 쇼를 하는, 마치 부부라 따지면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고, 박근혜는 윤석열이 원하는 쇼는 다 해줬지만
언젠간 또 윤석열 뒤통수 치려고 아직까지 박근혜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 바가 없어요. 나중에 박근혜 이제 그만할 겁니다, 분명히. 나는 아버지 추도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그놈이 그냥 왔을 뿐이지 내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놈 지지한 적도 없다. 실제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흔들린다. 태블릿까지 얻어맞아가지고 휘청거린다. 박근혜 언제 어떻게 윤석열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랬을 때 또 박근혜 신의 한 수 이따위 떠든 놈 있으면 박근혜랑 같이 파묻어 버려야 되는 거야. 진실을 알고 있으면은 그 진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윤석열에게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권력 갖고 있으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보고 변희재나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주면 내가 숟가락 되겠다? 이게 보수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 짓해서 나중에 박근혜가 개인적인 명예 회복이나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 뭐 정치의 뒤편에서 뭐 상황이니 뭐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내 스스로 저 박근혜 행동을 용납을 못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박근혜를 잡아놨다 생각하지만은 박근혜 입장에서도 잡혔다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야. 서로가 서로 언제든지 뒤통수 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한 판의 쇼로 국민만 속이고 끝낸 국민 사기극으로 보면 공범자들인 거야, 공범자들.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윤석열 쪽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이준석, 홍준표를 이제 뭐 풀어줘라 말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박근혜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박근혜하고는 뭐 징역 45년을 구형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준석하고도 1년 동안 서로 칼질하면서 이준석을 성상납 무고죄로 징계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징계를 풀어준다? 그거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가 있어요. 이준석의 성상납 무고죄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징계를 때렸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윤석열이가 검찰에 전화해서 야 이준석 그거 봐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징계를 풀어줬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것도 박근혜하고 한 거랑 똑같이 국민을 속이려는 사기극이죠. 나름 이준석도 이제 좀 세상을 알았는지 여기서 사기쳐서 가봐야 저 김한길 윤석열 신당에 가봐야 이준석 공천은 주지. 어차피 수도권 총총 비었는데 노원병에 가서 떨어지면 지금 서울에서 윤석열당 간판 내놓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했습니까? 강남도 아니고. 윤석열 당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이제 4번 떨어지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한 지역구에서. 이 정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준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고 싶어도. 이준석은 지금 또 이렇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이준석이는 당대표 전권을 다시 나한테 가져와라. 윤석열 넌 빠지고 사실상 너는 출당이고 기존의 그 보수당을 내가 당대표 할 때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한테 맡겨라 모든 거를. 안 그러면 나 안 가겠다. 자 이걸 가지고 이준석을 비난할 수 있는데 이준석은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윤석열 애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지난번처럼 이준석이는 노원병으로 쫓겨나면서 실제로 노원병 선거 치르다가 또 쫓겨날 수도 있고 노원병 선거 이길 수도 없고 전권을 못 가질 바에야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내가 하나 더 충고를 해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지 끌잖아. 아직 지금 11월밖에 안 됐어요. 이 총선이 4월인데 11월, 12월 막 1월까지 이런 식으로 끌잖아. 둘 다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이 국민들은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국민이 아니라 이 국힘당 지지층 내에서 다수는 이준석이 쫓아내라는 겁니다. 얘 좀 내보내라. 너무 피곤하다. 이게 지금 국힘당 지지층의 다수고 소수 한 20, 30%는 그래도 선거에 필요하지 않느냐 붙잡아라 이러고 있는데
이걸 결정을 안 내리고 11월, 12월, 1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왔던지 그대로 서로 계속 긁어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준석을 쫓아내라는 쪽이나 이준석을 받자는 쪽이나 둘 다 질려버립니다. 질려버리면요, 윤석열이고 이준석이 그냥 다 만사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폭망했던 선거가 2016년 4월 총선 때 유승민이를 쫓아내니 많이 가지고 거의 한 2개월을 질질 끌다가 대형 사고 터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이 먼저 카드를 던지는 게 좋아. 지금 신인규처럼, 신인규 탈당했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에 이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모든 정권을 이준석 너한테 주겠냐? 지금 네가 얘기하는 정권을 문서로 해서 발표한 다음에 윤석열이에게 일주일 안에 답해. 이거 아니면 나 탈당할게. 그래서 빨리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지만 어쨌든 이준석이 민주당 지지자한테 표는 얻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보수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우 이준석 저놈하고는 일하면 큰일 나겠네. 질질 이게 깔끔하게 정리 못하고 질질 끌잖아. 지금 몇 번째 이거를. 나는 더 이상 이준석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11월 안에 카드 던져야 돼. 그래서 탈당해서 기존에 있는 이준석 그 떨거지들은 내가 볼 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일단 무조건 이현주를 잡고 가야 돼요. 이현주를. 그래야 정통보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고. 지금 이준석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대부분 정통보수인데 이게 지금 이 박근혜 문제 때문에 이 정통보수도 지금 앞길이 막혔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준석은 데려가려고 해도 정통보수 이런 사람들 전광훈이니 뭐 신혜식 대표니 뭐 이런 사람들 안 데려갑니다. 여기하고 영남권을 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정통보수는 이제 윤석열과 싸우려고 움직여줘야 될 타이밍에 박근혜가 윤석열과 야합하는 쇼를 하는 바람에 정통보수는 지금 윤석열을 들이받기도 힘들게 생긴 상황이에요. 내가 그래서 박근혜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거거든. 변절한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박근혜가 막아버렸어요. 기 살려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정통보수는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과 맞물린다고 보는데 이게 이 정통보수라는 사람들이 다 저하고 이 태블릿 진실투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이 이현주하고 하면서 일정 정도 태블릿 조작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통보수하고 이준석이랑 다리가 안 나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을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는 탄핵에 앞잡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탄핵의 조작 주범하고 희덕거렸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에 대한 탄핵의 원죄를 묻기는 참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가 탄핵의 강을 덮어버렸어. 야 이거 거론하지 마. 지금 이 우공당 떨거지들이나 미디어치의 진실 독자들이나 사실 돌아버리는 일이거든. 아니 7년간 탄핵 무효를 외쳤고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변절하지 않은 데는 저 우공당 떨거지들하고 미디어치 독자들밖에 없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걸 박근혜가 탄핵의 강을 덮어버리니까 그럼 7년 동안 우리가 주장한 탄핵 무효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공당 떨거지들은 탄핵은 박근혜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고 검찰의 조작 수사, 언론의 조작 보도 이런 문제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만 할 뿐이지 우공당 떨거지들은 이제 윤석열 만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디어치 독자들은 뭐냐 이거 미디어치 독자들은. 저는 박근혜가 탄핵의 강을 덮은 이상 이제 탄핵 무효라는 구호는 무의미해졌다. 틀렸다기보다는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무효는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그거는 이제 형사적 측면이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실제로 효과는 민사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 박근혜의 지위를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민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제3자가 떠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사사건 같은 경우 당사자가 그냥 덮었어. 저놈이 조작했었는데 덮었어. 그럼 끝난 거지.
그걸 민사적으로 저 사람을 제3자가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박근혜가 탄핵 무효를 외치지 않겠다. 나 윤석열이 좋아요. 더 이상 이거를 제3자의 미디어 지독자들이나 우공당 떨거지들이 외쳐봐야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저지른 조작 수사의 범죄는 이거는 민사가 아니에요. 이건 형사사건이잖아요. 이건 박근혜가 윤석열과 아무리 희덕거려도 윤석열이는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구속시켰다. 이거 내란 반역죄라 그래야지 반역죄. 반역죄는 현재 형법에는 없지만은 예전으로 따지면 반역죄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특별법으로 윤석열 같은 놈은 사용시켜야 되거든요. 박근혜가 아무리 희덕거려도 이거는 변함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탄핵무효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는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를 외치면 되는 거지 탄핵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촛불하고 처음부터 연대할 때 촛불 쪽 입장이 뭡니까? 안진걸, 김용민 등등 송영길 대표 등의 입장은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는 그거대로 또 잡아서 단죄해야 된다. 그 입장을 냈는데 우린 그 점에 대해서 저만 해도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수사가 이 태블릿만 이 조작날 조사한 게 아니고 뇌물죄부터 이게 다 조작 수사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파헤쳐서 박근혜 뇌물죄가 K재단, 미르재단이든 삼성의 그 승마든 이게 다 뇌물죄가 아닌 거를 뇌물죄로 뒤집어 씌웠다. 그럼 결국 남은 것들은 그까짓 거 뭐 직권남용 정도 남은 건데 그러면 탄핵이 잘못된 거지. 여기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촛불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촛불은 이게 선을 걷죠. 조작 수사까지만 하겠다. 여기까지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 박근혜의 이 윤석열과의 야합조 때문에 촛불이 선 그은 거기까지 다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블릿 조작 정도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 물론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이재명한테도 뒤집어씌고 해서 나중에 이게 야 K재단, 미르재단 이게 박근혜가 돈 먹은 게 아닌데 이게 뇌물죄로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의견이 나오겠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정말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 쫓아내자 그럴 때 박근혜가 윤석열 앞에 가서 히덕거리면서 윤석열을 도왔기 때문에 그 뒤에 태블릿 폭탄이 터져서 윤석열이가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 뒤에 박근혜가 나와서 나 억울해요 그랬을 때 어떤 국민이 박근혜의 말을 들어줄까요? 촛불은 안 들을 게 뻔하고 이거 안 들으면은 우공당 떨거지들은 다 죽어나갈 거고 이거 미디어치가 들어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 독자들은 모르겠는데 박근혜 나 억울해할 때 내가 가서 박근혜 말을 들을까? 그냥 본인이 억울하면 본인이 알아서 뭐 재심 청구하든 말든 하겠지. 이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핵은 그냥 정치적으로 인정이 되고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만 잡히는 처음부터 촛불이 이 가이드라인 근거와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준석에게도. 내가 내 입으로 이준석을 용서 못하겠다는 게 그런 것들이었는데 넌 어떻게 검찰 수사가 나오기도 전에 바로 이 박근혜 탄핵을 선언하고 이정현 앞에서 단식을 해가지고 탄핵을 밀어붙였냐. 근데 이걸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이제 이준석이가 촛불하고 비슷하게 태블릿 PC의 조작을 슬슬 인정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한 발 두 발 더 나온다. 내가 이준석한테 너 그 탄핵 때 단식한 거를 너 사과해라.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탄핵 얘기 꺼내면 내 입장에서 이 정도에서 이준석이 태블릿 조작 정도만 얘기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거나 뭐 끝장을 낸다거나 내가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 그러니까 이준석도 굉장히 가벼워진 겁니다. 태블릿 조작 이것만 얘기하면 돼. 근데
이준석의 파트너인 이현주, 그리고 이준석 송영길하고 잘 놀잖아. 송영길 얘기만 들어보면 알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저는 아는데 이준석은 이거 다 읽었어요, 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나 그 보수 변절자들보다 이준석과 내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지금 이거를 11월 달에 좀 빨리, 어차피 11월 달에 국내외 외신과 재판 결과로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윤석열 탄핵 세력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쪽에 남아서, 이쪽은 어쨌든 어떻게 된 거냐, 탄핵 반대당이 아니라 태블릿 진실당이나 검찰 조작수사당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탄핵으로 강을 만들 필요 없죠. 박근혜가 덮었기 때문에. 뭘로 강이 나눠지는 거냐? 태블릿 조작으로 강이 나눠져서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수사를 은폐하느냐, 이걸 이슈화 시키느냐, 딱 요걸로 양분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저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양분되고 있죠. 김준일, 장성철 이런 놈들, 이준석과 어울리는 놈들은 다 지금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박진영 교수부터 해가지고 뭐 안진걸, 임세훈 다 인정하는 쪽이고 딱 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태블릿 조작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이죠. 네. 이준석은 지금까지 태블릿을 은폐하는 쪽에 서 있었거든요. 이준석이 넘어온다. 그럼 천하람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장성철이야 뭐 김무성이 꼽으니까 그렇죠. 너 김준일 너 내가 지금 민사소장 넣었는데 넌 어떡할 거냐? 김준일 너. 그 진중권이 너 어떡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난 너희들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송영길 대표 거 있나? 오마이뉴스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송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마이뉴스하고.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PC 조작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변 대표의 책을 읽어보면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만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듣겠다는 것이다. 변희재가 주장하는 태블릿 조작을 반박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 정말 그 사람의 주장이 옳으면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라는 건 변희재랑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논리 없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놈들, 너희들 한글 알잖아. 이거 왜 안 읽는데? 왜 안 읽는 거야, 이거를? 왜? 태블릿 PC 가지고 깝죽 되잖아. 아예 태블릿 가지고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깝죽 되려면은, 이걸 읽고, 이걸 반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한 놈도 반박을 못 하면서 쉬쉬하면서 은폐하냐고, 정말. 죽고 싶냐, 진짜, 니네들. 나중에 내가 윤석열 부역자 처벌법 만들 때, 너희 같은 놈들을 처벌하겠다는 거거든. 이거 읽으면 윤석열의 범죄를 뻔히 아는데 일부러 안 읽던지 안 읽은 척하면서 범죄를 은폐하는 너희 같은 놈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야, 내가. 왜 안 읽는 건데 이거? 그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법사위 다 같이 마찬가지인 거야. 왜 안 읽는 거야? 너희 놈들이 읽든 말든 이제 계속 한 발씩 걸어가는데, 미디어치 있나?